안녕하십니까. 원주부터 통한정화입니다. 이번에는 논리의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논리의 기술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논리의 기술의 3원칙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논리적 설득의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논리의 기술이 필요할까요? 권위도 감정도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서는 마지막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한의사 이야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호르몬을 모시고 있던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너무 아들을 힘들게 키워가지고 열쇠 3개를 그 아내 될 사람한테 해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대 쪽 집안에서는 그런 전 근대적인 집안에 시집을 보낼 수 없다. 그리고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때 한의사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장인될 분을 가서 설득을 하는데 권위도 감정도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열쇠 3개를 주시는데 이게 다 저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외손주하고 제 아내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째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병원 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남의 그 병원에서 일을 해가지고 월세를 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다가 아내한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로는 집 키 같은 경우는 저는 하루 종일 가게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쓸 일이 거의 없죠. 집은 제 아내와 아이들이 쓰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차를 쓸 일이 없지만 제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고 픽업을 해야 되려면 차가 좋은 게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의사는 결국 결혼을 승낙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즉 권위도 감정도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서는 마지막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의 논리적인 점검이 필요할 때 논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링컨은 영원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논리는 진실을 밝히는 최상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자, 논리의 기술 3원칙.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 차려보고 만들어낸 건데요. 객관적인 근거, 검증된 과정,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3가지로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객관적 근거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 보더라도 같아야만 합니다. 인간은 주관에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어떤 펜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내가 봤을 때도 펜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펜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녹음, 녹화, 사진, 증거 등 실질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거. 그리고 역사적 기록이나 법률상 기록 같은 경우 혹은 통계적, 과학적 증명이 완료된 자료 같은 건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검증된 과정 또한 중요하죠. 과학적 증명, 물리학적 법칙이나 화학적 법칙이 증명되는 것이나 통계학 증명, 충분한 시간과 숫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과정이 됩니다. 법률로서 증명이 돼야죠. 현재 법으로나 그 과정이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은 검증된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펜이다. 누가 보더라도 펜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써보니까 볼펜이 안 나와요. 알고 보니까 포인터였어요. 이런 것처럼 검증을 한번 해보는 것이 바로 검증된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결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논리적 설득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객관적 자료와 검증된 과정이 있어도 결과 예측 확률이 낮으면 비설득적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어떤 결과를 미칠지를 알려주어 판단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논리적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로볼 테크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이고요. 일관성의 법칙은 늘 해오던 일은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희귀성의 법칙은 희소성 있는 물건은 항상 비싸다라는 논리적 설득의 기술인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볼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당장 이익을 주는 방식입니다. 다른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어도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도 노볼 테크닉이죠. 신용카드 포인트, 1+1 전략, 할부 전략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포인트는 나중에 없어지고요. 1+1 판매는 많이 팔다 보면 중간에 슬그머니 없애버립니다. 할부 전략도 처음에는 싸서 사지만 사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할부가 섞여가지고 더 큰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당장은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방식이 바로 노블 테크닉인 것이죠. 자, 일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봅시다. 일단 정해진 약속은 바꾸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사회적 관습, 개인적 관습조차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자는 치마를 입고 남자는 바지를 입죠. 여자는 치마도 바지도 다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치마를 입어서는 안 돼요. 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치마를 입으면 안 돼요. 이거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가던 대로 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남자의 성을 따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하죠. 여자의 성을 따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관습이라는 건 정말 바꾸기 힘든 겁니다. 일단 상대에게 약속을 얻어낸 다음 약속대로 실행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한번 던진 걸 뒤집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관성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희귀성의 법칙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석, 금, 골동품 등 희귀에서 가치가 높다는 것. 희귀성 자체가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득지의 시간, 공간, 자원을 선택의 여지를 줄여도 설득하는 방법 또한 희귀성의 법칙을 이용한 것이 되겠죠. 자, 명품은 비싼 가격, 홈쇼핑의 마감시간 구매 촉진, 선착순 판매 등등이 결국 시간을 줄여가지고 혹은 자원을 줄여가지고 희귀성의 법칙을 통해가지고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자꾸 압박해오는 형태의 어떤 설득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논리적 설득의 기술을 갖다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설득의 기술이며 주장의 논리확보, 진실의 규명 방법이기도 합니다. 객관적 근거, 검증된 과정, 결과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로벌 테크닉, 일관성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 등 논리적 설득법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설득의 기술을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의 설득에서 사회적 직위, 전문적인 어떤 지식, 인기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설득에서는 공감, 긍정, 부정의 설득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논리의 설득에서는 객관성, 증명성, 예측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득의 기술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절의 기술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